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수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는지 답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학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경수 구속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또 그렇게 돼야 됐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알고 있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개입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답이 사실 다 나와 있죠. 뭐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든 또 이 사법적인 의미에서든 이제 궁금한 것이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어디까지 이제 수사 당국에서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지,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이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일단 사법부의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단, 이런 것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어떤 여론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일단 지난번에 맨 처음 이 사건 당시에 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잖아요. 네. 이 기각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주장하는 말이 맞나? 그리고 요즘 이제 법원 판결 문제,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 즉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여론 조작 혐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총영사, 일본 총영사, 인사 청탁 문제, 이런 것이 법원에서 전부 인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무려 법정 실형 2년 구속이 딱 판결이 됐고, 그 다음에 선거법도 1년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법정 집행유예가 2년, 그 다음에 실형이 8개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전에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이기 때문에 이번 사실 특검으로 간 데는 자유한국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1차 검사 수사다, 이걸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특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했잖아요. 단식 투쟁해가지고 이거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이럴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냥 앰뷸런스 딱 와가지고 다시 이제 병원에 후송됐잖아요. 그 정도로 단식 투쟁까지 해서 끌어집어 온 것이 이번 특검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결과에 관해서 미진은혜 하는지 이런 말이 많았지만은 일단 본론 중에 하나였던 김경수 이 재판은 일단은 성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여론 조작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론 조작할 때 김경수 선에서 끝난 건지, 김경수 이상의 여론,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 혐의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 조작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면 여론 조작 과정에서 김경수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대선 선거 전에 지휘를 했던, 그러면 그 과정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궁금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표명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2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검찰 당국에서 제대로 수사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대통령 어쨌거나 사과는 해야 될 일이에요. 대통령 당시 이제 선거 당시에 김경수가 수행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늘 지금거리에 있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 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경제 공진화 모임 이름이 어려우니까 경인선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드루킹 주장이고 말이죠. 어쨌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필요는 꼭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물론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안에 형사적 문제로 소추받지 않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형사적 문제를 떠나서 자유민주 언론, 여론을 조작했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여론 조작 문제가 이 정치적으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바로 전에 이제 뭐 불미스러운 거지만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김경수 사건도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도 지금 김경수 사건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그 성격과 그다음에 분량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엄정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서 그것도 유죄로 인정돼 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거는 직접 대선 과정에서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는 뭐 이제 재판의 결과는 존중해야 되니까 어쨌든 국정원이 이런 그 여론 조작 댓글에 좀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이라는 제3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물론 국회관이 개입한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판단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수 이 사람은 직접 대통령의 캠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계속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어디까지 또 지시를 받아서 여론 조작 공세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항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 사건이 이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그 심각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지금 현재 이 재판의 어떤 그 견해 그다음에 여론의 흐름 그리고 현재 지금 정부가 지금 여론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론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집권 3년차에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국정 운영의 철학을 갖고 국민들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이 대통령이 그 소탈하고 또 소통을 잘하겠다는 국민들과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도 미국식 타운홀 미팅식으로 굉장히 오픈하게 자연스럽게 옛날같이 질의응답 미리 받지 않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아갖고 대통령이 국정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국민의 기대감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오늘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러니까 2심 3심이 남아있을 때까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1심 1심도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1심도 사법당국의 1차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대선 캠프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반드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하는 정치적인 예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 조작을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여론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것이 통했다. 그렇다면 뭐 개입을 했던 안 했던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바인데요. 향후에 또 다른 조사를 통해서 뭐 특검이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더 밝혀내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된 것인지 또 어떻게 보고를 받았던 건지를 조사해서 말이죠. 향후에라도 이건 분명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뭐 범법행위는 분명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고 헌법수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 법원의 이 선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크게 터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선거 캠프 안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댓글 조작 사건 그 자체가 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선 캠프의 최고 핵심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언급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과연 이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이 지금까지 지금 김경수가 얘기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잖아요. 1심 판결만 보면 이런 걸로 본다면은 분명히 청와대에서 일단 뭐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분노의 함성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이거를 갖다가 또 2심 판결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엊그제 일요일 날 적폐 비리, 초권력형 비리 이런 거에 대한 규탄대를 굉장히 크게 가졌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래 그 규탄대회 제일 큰 것 한 5, 6천 명 온 것 같아요. 그 광장이 꽉 찼거든요. 그러면 이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거는 정권 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1차 진화를 한번 하고 나가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자세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긴박한 일들이 많이 터져서 뉴스가 많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졌습니다. 올바른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생했다. 가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또 자기의 최측근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자, 그러면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